조건, 필요 조건인데 요 용어에 대해서만 조금 잘 정리해주면은 끝나요. 자, 말 그대로 충분하다 아니면은 반드시 필요로 하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럼 뭐가 뭐에 대한 충분 조건이냐 따져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P이면 Q이다 딱 참이면 우리는 뭐라 말하냐면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말하고요. 반대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조금 쉽게 얘기해 볼게요. P가 작아. 그지? 지금 이거는 Q가 더 커.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 그러면 우리가 Q 입장에서 이 P는 없어져도 Q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지. 그치? 그럼 Q 입장에서는 이거 P 없어져도 아직 괜찮아요. 그러니까 충분해요. 얘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P 입장에서 볼게. 이 P는요, Q가 전체 사라진다면은 P 자신은 전부 다 사라지겠지. 그러니까 Q가 없어지면 돼, 안 돼? 무조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Q는 무조건 필요해.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외우냐면은 이거 모양을 보면은 쌤은 어떻게 외우냐? P는 화살표가 가고 있어요. P가 Q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면 충분 조건이에요. 선물을 주면은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선물을 받으면 화살표를 받으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P는 주는 쪽이죠. 그러니까 나는 충분 조건이야. Q는 받는 쪽이죠. 나는 필요 조건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헷갈립니다. 네, 쌤은 그래서 왜 이렇게 외웠냐? 바로 준다는 거 지읒과 충분 조건의 치읒은 비슷하죠. 받는다의 비읍과 필요하다의 피읍도 비슷하죠. 지읒은 치읒끼리, 비읍은 피읍끼리 이렇게 묶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을 내가 생각을 해주면 된다. 자,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면 그럼 내가 화살표 관계 이제 알 수 있겠죠? 자, 예시 한번 들어줄게요. 그럼 만약에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Q랑 R은 포함 관계가 어떻게 돼요?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래요. 그러면 R과 Q의 포함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Q가 아래 포함. Q가 R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우리가 먼저 화살표로 나타내는 거죠. Q가 R에 속한다. 즉 이렇게 된다. 내가 이거를 알면 됩니다. 알겠지? 그러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만 있냐? 아니야. 우리는 뭐도 있냐면은 필요 충분 조건도 있어요. 필요 충분 조건은 내가 필요하기도 하면서 충분하기도 하는 거야. 화살표가 주면서 받으면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렇게 말해요. P랑 Q가 양방향 화살표가 참이면 우리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충분 필요 조건이 아니라 이때 말하는 순서는 필요 충분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해요. 반대로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어떤 걸 말했어?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을 말했습니다. 알겠지? 네, 요것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뭐 이것도 계산하는 거 없어요. 내가 그냥 포함 관계만 잘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개념 체크 1번 봅시다. 156에. 자, 1번에 1번. P는 4의 배수, Q는 2의 배수. 자, P 집합, Q 집합 누가 더 커요? Q가 더 크죠. 그러니까 P는 무슨 조건? 충분 조건. 그렇지. 좋아야 되니까. 2번 P는 4의 약수, Q는 2의 약수. 그럼 P랑 Q는 누가 더 커요? 비교죠. 그렇지. 이번엔 P가 더 크죠? 그래서 P는 무슨 조건? 필요 조건. 3번 P도 2가 나왔고 Q도 2가 나왔어요. 그러면 둘이 쌤쌤이니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알겠죠? 그렇게 내가 보면 되겠다. 자, 그래서 필수 예제 4번 우리가 그러면 PQR 중에서 필수 조건 찾아주면 됩니다. 누가 누구에 포함이 되는지. 4다시 둘 다 4개 있네요. 그럼 4-1번만 해봅시다. 4-1번에 4개. 자, 1번 같이 해볼게요. 그냥 P는 A가 1보다 크다. Q는 A가 0보다 크다. 누가 더 커? 집합이 0보다 큰 게 더 뚱땡이에요? 1보다 큰 게 더 뚱땡이에요? 0보다 큰 게 더 뚱땡이죠. 자, 그러면은 P는 꼴쭉이니까 줘야 되죠. 그럼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이해되죠? 집합이 작으면 충분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2번 P는 A제곱은 B제곱, Q는 A는 B예요. 아, 근데 A제곱은 B제곱인 건 A는 B인 것도 있지만 뭐도 있어? A가 마이너스 B인 것도 있지. 그지? 그래서 부호가 다른 것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P가 뚱뚱해요? Q가 뚱뚱해요? P가 뚱뚱해요. 저 P가 크면 필요 조건. 그치? P는 필요 조건. 3번 P는 A 더하기 B가 0이고요. Q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0이에요. 자, Q가 가능한 거는 무조건 0,0입니다. 하지만 P로 가능한 거는 1, -1, 2, -1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P가 훨씬 뚱뚱하죠? 그래서 P는 무슨 조건? 필요 조건. 그럼 마지막 4번 P는 A, B, C가 0이 아니다. 그리고 Q는 A, B, C는 모두 0이 아니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곱해서 0이 되지 않으려면은 A, B, C 다 뭐가 돼야 돼? 그냥 보니? 그치, 0이 아니어야 돼. 그럼 P랑 Q랑 말하는 건 지금 똑같죠? 서로 같으면은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 그렇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합의 포함 관계가 큰지 작은지 같은지를 꼭 봐야 돼. 그래서 그거를 언어로 말하는 겁니다. 충분, 필요, 필요 충분. 이해됐죠? 자, 그럼 넘겨서 필수 5번을 볼게요. 충분 필요가 되도록 하는 숫자 구할 겁니다. 자, 5-2번 해보세요. 자, 구해봤죠? 같이 해볼게요.
자, Q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은 Q가 크다는 거야, P가 크다는 거야? 필요 조건. 준이, 누가 더 크다는 거야? Q가 더 그렇지, Q가 더 커요. 그러면은 P가 Q에 속한다. 그 다음에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요. 지야, 그럼 이건 R이 커요, P가 커요? P가 커요. 그렇죠? R이 P에 속합니다. 그럼 우리는 P를 수직선으로 먼저 표현을 합니다. 마이너스 1과 1과 3이 있었어요. 그래서 Q는 이 P를 다 먹어야 돼. 네, 그래서 Q는 어때? A보다 크다? A가 어디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있어야겠죠. 그지? 자,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까지 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치? 얘는 뚫려 있으니까. 그 다음에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인데 R은 X는 B 이상이래요. P 안에 R이 있어야 되니까 B가 여기 있어야겠죠? 그치? 자, 그러면 B는 3까지 와도 돼, 안 돼? 돼요. 그건 돼요. 그래서 정수 A의 최대차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2, B는 3이겠죠. 둘이 더해주면 몇이다? 예. 예, 1이다. 자, 제대로 구할 수 있겠죠? 잠시만. 쌤이 이거를 잘못 썼네. 이거 x는 3보다 커다 했어요. 요거였대요. 그럼 이거는 등호 들어가면 돼, 안 돼? 이건 안 되지. 이 문제가 이거 등호 없었어요. 쌤이 이거 잘못 봤네. 그럼 이건 4죠. 그래서 답은 2에 2가 맞아요. 여러분 문제 그래서 잘 읽어봐야 돼. 등호 있는지 없는지. 자, 그러면 진리 집합 사이의 관계, 집합 그 사이 관계 물어본 거야. 자, 이거는 6-1번 해봅시다. 같이. 자,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그다음에 not R은 not Q이기 위한 필요.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1번 P는 R의 부분 집합, 2번 PC 합집합, Q는 R의 부분 집합, 3번 QC는 R의 부분 집합, 4번 P랑 R은 서로 소, 5번 P 합집합 R은 QC의 부분 집합. 자, 집합의 포함 관계를 내가 이 두 문장을 보고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일단 그대로 봅시다. P가 not Q랑 비교했을 때 P가 커요, not Q가 커요? 충분 조건이니까? 에이, P는 충분 조건. 그치? P가 더 작아요. P가 QC에 속해요. not Q가 QC죠. 그 다음에 이거는 not R은 필요 조건이에요. not R이 커요, not Q가 커요? 그렇지, not R이 더 커요. 그러면 QC가 RC에 속해요. 오케이. 그러면 삼단논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 완성했네요. P는 RC에 속해요. 그치? 자, 그러니까 당연히 1번은 맞겠어? 틀리겠죠. RC에 속하지 R에 속하지는 않겠죠. 그럼 2번을 봅시다. PC 합집합 Q가 R에 속하는지 물 건데, 그럼 우리는 합집합이잖아. 합집합이면 개별적이 다 들어가면 되겠지. 그럼 PC가 R에 속하는지 보면 되는데, 내가 이거 대우 써주면은, 자, 양변에 여집합을 써주면은 어떻게 돼요? R이 누구에 속하는 거야? PC에 속하는 거지? 그러니까 PC가 R에 속한다는 말은 틀렸죠. 그렇죠? 3번 QC가 R에 속한대요. 아니야. QC는 RC에 속하지 R에 속하지는 않겠지?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그러면 P랑 R은 공집합이네. 그럼 생각해보자.
우리가 P를 이제 그려봐요. P가 여기 있어. 근데 P가 RC에 속한다는 거는 P보다 큰 RC를 그려봐. RC의 집합이 요래. 그럼 아래 부분 집합, 아래 집합은 뭐냐면은 이 바깥에 있는 게 바로 R입니다. 이게 R이에요. 그럼 무조건 P가 RC에 있으면은 P는 R하고 만날 수 있어 없어? 절대로 만날 수 없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맞겠죠. 마지막 5번 얘도 마찬가지로 P가 QC에 속하는지 R이 QC에 속하는지 확인해주면 돼요. P는 QC에 속하긴 해. 근데 R은 QC에 속할까? 아니었다. R은 그냥 Q에 속했다. 여기에서. 그래서 얘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왜 안 되는지 내가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좀 헷갈릴 수 있으니 여러분이 잘 푸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연습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7번 해보시고요. 팔 번 해보시고요. 13번 14번 17번 6개 해봅시다. 자,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래요. P가 Q이기 위한 필요 하지만 충분은 아닌 걸 골라라. 이게 1번 P는 X는 루트 3 Q는 X제곱은 3 2번 P는 Y는 0보다 작다 Q는 절대가 X는 Y보다 크다 3번 P는 절대가 X 더하기 절대가 Y는 0이다 Q는 X는 Y는 0이다 4번 P는 얘는 직사각형, 정사각형 Q는 얘는 직사각형 5번 P는 X 더하기 Y랑 XY는 유리수 Q는 X랑 Y는 유리수 5번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일단 필요 조건만인 거를 걸러야 돼. 필요 충분은 빼고. 자, 루트 3이 커요? X제곱은 3이 커요? X제곱은 3이 크죠? 그치, 풀만 루트 3이니까. 그럼 얘가 더 작지? 작으면은 충분이죠. 그쵸? 2번 y가 0보다 작다가 더 커요? 절대값 x가 y보다 크다가 더 커요? 생각해봐. 만약에 y가 음수예요. y가 음수면은 모든 q는 다 성립을 하겠지. 근데 y가 양수여도 절대값 x가 y보다 크기만 하면은 q는 성립을 하지. p는 성립하지 않고. 그러면 쌤이 말한 걸로 미뤄보아. 누가 더 커요? 범위가? Q가 더 커요. 그치? 그래서 얘도 충분 조건이에요. 3번 절대값 x랑 그 다음에 제곱은 무조건 더해서 0이 되는 거는 0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무슨 조건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필충. 3번도 아닙니다. 4번 정사각형이 더 커요? 직사각형이 더 범위가 커요?
직사각형이면 정사각형이다. 아니죠. 정사각형이면 직사각형이다. 그지? 정사각형의 제일 작은 범위입니다. 얘는 충분이에요. 그래서 답은 5번인데 x 더하기 y랑 유리수, xy가 유리수라고 해서 xy가 유리수가 될까인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어요?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가 있습니다. x는 루트 2, y가 마이너스 루트 2면은 합은 유리수, 곱도 유리수지만 지 자체는 무리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발레를 들으시면 돼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는 안 되는구나. 그지? 그러면 결국 뭐란 소리야? 그러면 Q이면 P다가 성립을 하는지 봐야지. 그럼 유리수랑 유리수는 내가 더하면 유리수 맞고 곱하면 유리수 맞죠? 그러니까 P가 더 큰 집합이니까 얘는 필요가 맞네요. 그죠? 그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 13, 14. 자, 13번. 자, PQR에 포함 관계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 P가 크고 Q가 작고 R은 P하고만 섞여 있고. 기억. P는 Q이기 위한 필요. 이은 R은 not Q이기 위한 충분. 디귿 not P는 not Q이기 위한 필요래요. 포함관계 볼게. 기억은 누가 더 크다는 거야? PQ 중에서 필요가 크죠? P가 필요해야 돼. P가 더 뚱땡입니다. 맞아요? P가 Q를 먹었어요. 그림 맞죠? P가 Q를 먹었죠? 그 다음에 니은 R은 낮추기 위한 충분 조건. 그러면은 R은 더 작아요. 어디 안에? QC 안에. R은 QC, Q가 아닌 바깥쪽 보니까 들어갔네. 그죠? 그래서 니은도 맞아요. 뒤로 볼게. P는 낮추기 위한 필요 조건이네. 그러면은 필요 조건이라고 하지만은 PC가 더 크란 소리잖아. QC보다. 헷갈려? 그럼 다 여집합 써봐. 아닌 거 골라봐. P는 Q가 쏙해야 된다. 근데 P가 더 크죠? 그치? 여기서 디귿은 틀린 거. 잘못 말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헷갈리면은 항상 대우를 써야 돼. P는 낮추기 위한 필요 조건? 아니야, 거꾸로 해. 어떻게?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아니면 집합의 포함 관계로 내가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지?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자, 이 14번 같은 문제가 신기하게도 대학교 입학고사 우리 논술이라고 하죠. 그런 게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 자, 카드 5장이 놓여져 있대요. 자, 명제가 어떤 규칙이냐면은 카드의 한쪽 면이 홀수이면 다른 한쪽은 식물이다. 가 참임을 알아보기 위해서 반드시 어느 쪽을 확인해야 될까요? 확인이 필요한 카드가 뭘까요? 자, 홀수인 거 뒤집어서 진짜 뒤에 식물이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일단 내가 당연히 몇 카드 뒤집어 봐야 돼? 홀수인 3카드 뒤집어 봐야 돼. 그치? 근데 봐봐, 명제야. 홀수이면 식물이다. 그럼 그거의 대우도 항상 3이었죠. 대우는 뭐예요? 식물이 아니면 홀수가 아니다지.
그치? 그러면 이거 대우 명제에 보니까 식물이 아닌 거, 동물이면은 홀수가 아닌 거, 무슨 수다? 짝수이다가 얘도 참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지금 나와져 있는 카드들 중에서 내가 동물을 봐야 돼, 짝수를 봐야 돼? 동물을 봐야 돼, 짝수를 봐야 돼? 동물을 봐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동물이 토끼를 한번 봐야 되고요. 사자도 봐야 돼요. 그래서 3, 토끼, 사자예요. 3장을 봐야 돼요. 그럼 나머지까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6하고 5은 아니 짝수라고 해서 동물이 뒤에 있을 필요는 없잖아. 짝수랑 식물이랑 같이 있어도 되잖아요. 상관이 없습니다. 꽃도 마찬가지. 그래서 홀수의 뒷면은 식물, 동물의 뒷면은 짝수인 것만 반드시 봐야 되고 나머지 친구들은 볼 필요가 없어요. 알겠지? 그런 식으로 내가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건 명제를 대우 명제를 꼭 쓰라는 거야. 그치? 틀린 이유는 대우 명제를 생각하지 않다. 그치? 그래서 필요 충분히 그냥 그런 느낌이구나. 내가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명제를 한 번 더 복습을 한다 생각하면 되고요. 오늘 남은 시간에 할 게 이제 명제의 증명입니다. 명제의 증명이에요. 자, 여기가 사실 어렵게 나오면은 제일 어려운 단어예요. 8이라고 하지 말고 다시 하시죠. 자,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증명법을 배울 건데요. 3가지를 배울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귀, 류, 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대우, 증명, 세 번째는요. 수학적 귀납법.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명제의 증명은. 자, 귀류법이라는 거 처음 들어봤죠? 자, 귀류법은 뭐냐면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임을 증명해주는 방법이에요.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임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대우 증명법은 말 그대로 원래 명제를 증명하지 않고 누구를 증명하겠다? 대우를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수학적 귀납법은 연계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게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뒤에 것도 성립함을 보이면 되는 거야. 우리가 기차놀이 하듯이 여기 있으면은 얘도 맞아. 그럼 얘도 있으면은 얘도 맞아. 얘도 있으면 얘도 맞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쪼르르르 이어서 쭉쭉 다 맞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은 서로 연결된 뭐라고 할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연결이 내가 한 칸씩만 떨어져도 괜찮고 2칸씩 떨어져도 괜찮아. 근데 우리가 결국에는 빈 공간 없이 다 메워지면 돼요. 그래서 얘는 언제 배울 거냐면은 대수 때, 그렇죠. 수학 때 배워요. 대수. 그리고 이거. 우리 이제 공통 수학 2 끝나면 대수할 거거든요. 그때 배워요. 수열에서 배웁니다. x는 1 증명하고 그렇지. x는 1 증명하고 x는 n일 때
n 플러스 1 때도 성립한다는 걸 증명해주면은 1이 2로 가고 2는 3은 가고 3은 4로 가고 그렇게 쭈르륵 이어지는 거예요. 기차놀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 거는 이거 두 개다. 됐지? 자, 그러면 귀류법에 대한 예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예를 들어 첫 번째, 자, 뭐가 있냐면 루트 2는 무리수이다가 있어요. 자, 이거 증명해 볼래요? 됐죠? 여러분 이거 책에 있지만 한번 그래도 책에 여기 노트에다가 쓰세요. 알겠죠? 짧으니까. 자, 루트 2가 무리수인 거 너무 당연해. 그러니까 내가 증명하고자 하면은 그냥 감이 안 와요.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 될까? 우리가 무리수 표현 방법을 알고 있나요? 몰라요. 그치? 무리수는 보통 뭐라고 배웠어요? 유리수가 아닌 실수라고 배웠지. 그럼 내가 뭐는 알아? 유리수의 형태는 알아. 유리수는 항상 뭐분의 뭐꼴이에요? M분의 그치, 뭐 n분의 n, a분의 b 그렇게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귀류법을 이용해주면은 귀류법으로 증명하자. 그럼 우리가 이제 명제를 뭐라고 바꿀 수 있어요? 루트 2는 유리수. 그치? 무리수의 반대말이 구정이 유리수잖아. 그죠? 그럼 루트 2는 유리수라 가정하자. 그럼 우리는 이 문제에서 루트 2는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유리수의 형태인 n분의 n, 뭐 a분의 b라고 쓸겠으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대신 우리가 분수로 썼으니까 약속은 해야 돼. a와 b는 서로소인 정수 또는 자연수라고 쓸게요. 됐지? 그럼 이제 뭐 할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배수의 성질을 살펴보거든. 자, 이거 양변 제곱을 해서 분모 넘길 거예요. 그럼 몇이 나오냐면은 2b 제곱이 a 제곱이 나옵니다. 자, 이제 뭐가 걸리냐면은 a, b는 서로서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왼쪽은 2 곱하기 b 곱하기 b, 오른쪽은 a 곱하기 a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a는 누구? 2의 배수여야 되겠지. 그치? 여기에서 a는 2의 배수이므로 a를 뭐라고 쓸 수 있을까? 2k라 가정하자. k는 정수. 그래서 a는 2k를 내가 여기다 대입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뭐가 나오냐면은 2b제곱은 4k제곱, 즉 일어나서 b제곱은 2k제곱이 나와요. 근데 a, b는 서로서라고 했기 때문에 k는 a의 약수잖아. 그러면 b랑 k도 서로소지. 그러니까 b는 또 무슨 수여야 돼? b도 2의 배수여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했어? a, b는 서로소인 정수라고 했는데 서로서라고 가정을 해도 a도 2의 배수고 b도 2의 배수가 되니까 a, b는 서로소야 아니야? 아니네. 그래서 a, b는 서로소이다의 모순. 그럼 모순이라는 거는 우리가 가정하자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 규율법은 조금 연습을 해봐야 돼요. 자, 두 번째 대우 증명법 요거까지만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연수 n에 대해서 n이 n제곱이 3의 배수이면은 n은 3의 배수이다 불러볼게요. n제곱은 3의 배수이면은
n은 3의 배수이다. 그러면 얘는 아니 우리가 제곱해서 3의 배수가 되는 거 솔직히 좀 있어요. 그지? 네, 그래서 거꾸로 n을 가정을 해야 n제곱이 실제로 제곱을 해서 3의 배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이기가 쉽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n이 3의 배수이면 n제곱은 3의 배수다의 형태로 바꿔주고 싶어. 근데 내가 그렇게 바꿔주면 역을 쓰는 거죠. 역은 항상 3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순서를 바꿀 때는 뭘로? 대우를 쓰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가정할 거냐면은 대우 써봐 이거. 뭐 나와요? n은 3의 배수가 아니면 그치. n제곱은 3의 배수가 맞아, 그렇게 쓸 거예요.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은 3의 배수가 아니다. 이거 증명할 거야. 그럼 이제 뭐라고 할까? 자, n이 3의 배수가 아니니까 뭐라고 가정하자? n은 3k 플러스 1. 또 3으로 난 나머지가 1 말고 또 뭐가 있죠? 2가 있겠죠. 그래서 3k 플러스 1 또는 3k 플러스 2 가정을 합시다. 그럼 우리는 첫 번째는 3k 플러스 1에 대해서만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n제곱은 3k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뭐 나와요? 9k 제곱 더하기 6k 더하기 1 나오죠. 그래서 내가 이걸 3의 배수로 묶어보니까 어떻게 나왔어? 3k 제곱 더하기 2k는 묶여지지만 실제로 3으로 나눠 떨어졌어? 안 나눠 떨어졌지. 그치? 아, 3의 배수가 아니네. 하나 확인했고, 나는 두 번째 n에 대해서도 확인해주면 되는 거야. 3k 플러스 2에 대해서. 그래서 n제곱은 3k 플러스 2 제곱 해주시면 9k 제곱 플러스 12k 플러스 4가 되는데, 얘도 3으로 묶어봤더니 3k 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1로 묶여지고 나머지 역시 1이 되었다. 즉 얘도 3의 배수가 안 됐다가 되지. 그래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는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 우리는 두 경우 모두 다 3의 배수가 아니다를 보였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얘네들이 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우가 참이죠? 네. 그래서 대우가 참이므로 원래 명제도 참이다. 그래서 이건 기니까 안 쓸게요. 원래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명은 여러분이 딱 한 번씩만 할 거고 나머지는 다 증명을 하는데 이렇게 막 빈칸을 뚫을 거야. 뻥뻥뻥 뚫어놓고 여러분이 거기에 척척척 채워놓고. 알겠죠? 네, 그래서 명제의 증명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하고 다음 대수할 때 세 번째 방법을 하게 될 거다.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빈칸 있는 문제로 볼게요. 자, 일단 163쪽 개념 체크가 빈칸이 있죠. 자, 명제 A, B가 홀수이면은 A랑 B는 모두 홀수이다가 참임을 뭘 이용해서 증명하겠대? 대우죠. 그럼 명제의 대우는 뭐라고 써야 돼? A, B가 모두 홀수가 아니면 아니죠. 자, A, B는 모두 홀수이다를 부정을 해봐. A, B 중 하나라도 홀수가 아니면 그치? 자, 홀수가 아닌 수는 그냥 보통 뭐라 그랬죠? 그치? A 또는 B가 짝수이면 A 또는 B가 짝수이면 그럼 결론은 뭘로 바뀌어야 돼? A, B가 홀수 반대 A, B가 홀수이다 반대한 말이 뭐예요? A, B는 짝수이다. 그치? A 또는 B가 짝수이면 A, B는 짝수이다가 참음을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다 2의 배수죠. A를 뭐 2m이라고 또는 B를 2m이라고 가정해서 수식으로 써봤어요. 그래서 A, B는 2BM이라고도 쓸 수 있고요. 또는 A, B는 2AN이라고도 쓸 수 있겠죠. 그럼 모두 다 2가 들어가기 때문에 A, B는 짝수이다가 되는 거겠지? 나에 들어갈 말은 2입니다. 숫자. 그런 식으로 되어주면 해주면 돼요. 자, 1-3번 한 번 더 해봅시다. 자, m과 n이 서로 소이면은 m 또는 n이 홀수이다. 지금 대우주면법 먼저 해주는 거예요. 자, 명제의 대우는 m과 n이 모두 뭐이면? 지야, 뭘까요? 그렇죠. 짝수이면 m과 n은 뭘까요? 서로소가 아니다. 그렇죠. 나는 서로소입니다. 자, 그래서 m과 n이 모두 짝수이면은 m은 2k, n은 2n이라고 들을 수 있대요. 이때 숫자 몇이 m과 n의 공약수가 될까요? 지야? 2가 되겠죠. 그래서 2가 공약수이므로 m과 n이 모두 짝수이면은 서로소가 될 수가 없겠죠? 끝났어요. 됐지? 다음에 귀류법 보겠습니다. 2-2번. 자, n제곱이 3의 배수가 아니면은 n은 3의 배수가 아니다. 쌤이 요거 쓴 거 아니다지? 이거는 또 귀류법으로 하겠대. 그럼 어떻게? 주어진 명제 결론을 부정해서 n이 3의 배수라고 가정하자. 그럼 n을 뭐라고 쓸 수 있어? 주희? 3K. 그렇지. 3k. 그래서 가는 3이에요. 그래서 양변을 제곱해주면은 n제곱은 준이 몇? 3k의 제곱이니까 9k 제곱. 그런데 n 제곱은 9k 제곱은 지하 몇의 배수예요? 3의 배수가 되죠? 그러니까 3의 배수가 아니면의 모순이 생겼죠? 그래서 모순이 묘구였으니까 걔는 명제가 참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10분 쉬고 절대분식 할게요. 숫자는 그 다음 번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절대부등식이라는 거는 어떠한 실수를 대입을 해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 성립한다고 해서 절대 부등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봅시다. 자, 절대값도 있고요. 제곱도 있죠. 일단 우리는 부등식의 기본 성질부터 볼게요. 다 아는 거예요. 첫 번째, A가 B보다 크면 A, B 양변에 C를 더하거나 빼도 바뀌어야 안 바뀌나? 안 바뀌죠. 그치? 안 바뀐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B보다 크고 C가 0보다 크면 C를 곱하거나 나눠도 바뀐다 안 바뀐다? 부등호 방향 안 바뀐다. 곱하는 걸로만 쓸게요. 나누기도 안 바뀌지만. 자, 세 번째, A랑 B가 B보다 큰데 둘 다 양수입니다. 양수 A, B에 대해서는 역수 A분의 1과 B분의 1은 누가 더 클까요? B분의 1이 그쵸. 분모가 더 작은 게 더 크죠. 그래서 얘는 부호가 바뀌었습니다. 자, 부등식의 기본 성질입니다. 자, 당연히 네 번째 뭐 하나 더 있게 할게요. 자, A가 B보다 큽니다. 양수예요. 그러면 역수가 아니라
제곱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 a제곱과 b제곱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아까 안 바뀐다. 그치? 자 이제 이거 가지고 실수의 성질 가지고 또 이용을 할 거예요. 이게 부등식의 기본 성질. 자 실수의 성질 그냥 번호 쭉 이어서 갈게요. 5번 뭐가 있냐면은 항상 a 제곱은 0 이상이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뭐도 써주냐면은 당연히 절대값 a도 0 이상이다. 이거 써주세요.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이제 6번 어떤 게 나오냐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다라는 말은 사실 뭐랑 똑같다? 이번에는 양화살표를 그려줘야 돼요. 필요충분 조건이니까 a는 b는 0이랑 똑같아요. 알겠죠? 그런 걸로 내가 바꿔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a제곱은 그럼 뭐랑 똑같을까요? 바로 절대값 a의 제곱과 똑같아요. 내가 절대값은 붙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도 어차피 양수 곱하기 양수 할 거잖아. 그치? 그럼 내가 미리 a, b를 하고 나중에 절대값을 붙여도 상관이 없다. 절대값의 기본 성질이에요. 됐죠? 당연히 그리고 절대값 부등식도 있긴 합니다. 자, 8번 그것만 더 쓰죠. 자, 절대값 a가 클까요? a가 클까요? 절대값이 그렇죠. 그러니까 부등식은 항상 절대값 a가 크다. 근데 같을 수도 있지. a가 실제로 양수면은 같죠. 그거는 맞다.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처음 새로운 게 나올 텐데 그걸 주황색으로 써야겠다. 바로 평균 부등식이에요. 평균 부등식. 괄호 열고 우리는 이거를 보통 산술기하라고 불러요. 자, 산술기하인데요. 산술기하가 사실 산술이라는 단어와 기하라는 단어 두 단어를 합친 용어인데 어디서 나왔냐면은 사실 수열에서 나왔어요. 대수. 근데 그걸까지 얘기해주면 좀 곤란하니까 산술이라는 것을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자, 산술, 그 다음에 얘네들은 평균 부등식이라고 했죠. 산술 평균이 무슨 의미일까? 라고 생각해 볼게요. 산술은 영어로 아리스메틱이에요. 아리스메틱. 그래서 들어본 적은 없을 겁니다. 들어본 적 없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들어봤어도 아리스메틱은 들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자, 얘는 어떤 평균이냐면은 우리가 덧셈을 이용한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적이 90점, 100점이 나왔어요. 이 90점, 100점의 평균은 몇 점이에요? 95점. 그렇죠. 이렇게 하겠다는 평균입니다. 덧셈을 이용을 했죠. 그래서 이 평균 공식은 뭐가 되냐면은 자 개수 이 두 개로만 할게요. 2분의 a 더하기 b, a와 b를 평균을 내는 값이다. 2분의 a 더하기 b. 그 다음에 기하 평균은요. 기하는 영어로 지오메트리예요. 그래서 지오메트리라는 거는 이제 도형이라는 거 알겠어. 도형에는 뭐가 있죠? 평균 도형하고 입체도형. 그치. 그러면 도형의 구성 요소들을 한번 얘기해 볼까? 점선, 면이죠. 우리는 선의 길이들도 있지만 면 넓이가 바로 기하의 성질입니다. 얘는 넓이로 볼 거예요. 우리 정사각형 해볼고요. 그럼 정사각형의 넓이는 보통 선분의 길이에 항상 뭘 곱해줘요? 제곱. 그렇죠. 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곱하기를 이용한 평균이에요. 곱한다고. 직사각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이런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내가 A랑 B를 실제로 곱할 거야. 근데 곱해주는데 우리가 사실 A 곱하기 B를 해주면 안 되죠. 자, 얘도 A 더하기 B를 하면 안 됐잖아. 내가 몇으로 나눴어? 2로 나눴지. 그럼 얘도 A 곱하기 B를 하면 안 되잖아. 다시 A로 만들어주려면 원래 제곱근을 씌워야 되죠. 그래서 얘는 루트를 씌워주면 됩니다. A, B 쓰면은 세제곱근이죠. 그쵸? 3개를 곱하니까. 그럼 여기는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겠죠. 그치? 3개를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 다음에 여기는 세제곱근 A, B, C 이런 식으로 써진다. 그래서 얘네들끼리의 평균 부등식의 관계는 항상 누가 성립하냐? 9번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이게 산술 기하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언제 성립하니? 등호 조건이 중요한데 등호 조건은 사실 평균값이 A랑 B랑 서로 똑같으면 항상 같은 값 나오겠죠. 그거는 정사각형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A랑 B랑 같을 때 등호 조건이 성립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산술기하의 어원은 산술평균, 덧셈을 이용한 평균과 기하평균, 곱셈을 이용한 평균의 관계가 항상 덧셈이 더 크다. 곱셈보다. 알겠죠? 그겁니다. 그 다음에 10번 코시-슈바르츠까지 얘기할게요. 코시랑 슈바르츠 두 사람이 만든 부등식이에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자, 얘는 증명하는 과정이 조금 복잡하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A, B, X, Y가 실수일 때, 자, 어떤 것이 성립하냐면요.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곱한 것은 크다. 누구보다? AX 플러스 BY의 완전 제곱식보다 크거나 같다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그리고 요놈의 등호 조건은요. 바로 A분의 X, X분의 1을 할까? A분의 X를 하자. A분의 X는 B분의 Y일 겁니다. 상관없어요. X분의 A는 Y분의 B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얘분의 얘는 얘분의 얘다. 비례 관계가 같을 때.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이게 10번. 자,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우리가 쫘르륵 썼죠? 이거가 오늘 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교재로 이제 한번 볼게요. 교재로 돌아오시면은 개념 플러스에 산술기하 증명, 코시-슈바르츠 증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식을 전개해서 증명을 해주면은 항상 0 이상이다. 그거 보여주면 돼요. 알겠죠? 자, 필수 예제 3번 보겠습니다. 자, 위에 1번을 보시면은 x 더하기 y의 제곱이 4xy보다 크거나 같다고 되어 있죠? 자, 완전 제곱식이에요. 완전 제곱식 항상 0 이상이다. 그치? 5번입니다. 5번의 요 의미가 뭐라고요? a 제곱이 아니라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으면은 항상 0 이상이다. 이거라는 소리예요. 근데 그러면 내가 저거 이항해봐. 왼쪽으로 4xy를. 그럼 x 더하기 y 제곱에서 4xy 빼주면요. 뭐가 나와요? x제곱 빼기 2xy 더하기 y제곱 나오지? 그게 뭐의 완전 제곱식이야?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은 항상 0 이상이지? 그치? 응.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등호 조건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얘는 등호 조건 언제 성립할까? 당연히 A가 몇일 때? 얘도 등호 조건 언제 성립했죠? A가 양수일 때. 그쵸? 그래서 이 등호 조건을 여러분이 체크를 해야 된다. 절대 부등식에서. 그것까지 하면은 괜찮습니다. 자, 2번 볼게요. 루트 A랑 루트 B의 합이
루트 a 더하기 b보다 큰 거를 증명해줘야 돼. 이거 어떻게 증명해? 잘 모르죠? 완전 제곱식 해요. 어차피 이거 양수잖아. 그치? 자, 양변을 제곱을 해도 우리는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부등호 절대 안 바뀐다. 그치? 4번에 의해서 내가 양변 제곱을 해볼게요. 자, 루트 a 제곱하니까 a, 루트 b 제곱하니까 b, 얘네들이 곱하니까 2루트 ab. 자, 이거는 제곱하니까 그냥 뭐? a 더하기 b지. 그럼 부등호방은 안 바뀌었죠, 지금까지. 그럼 양변에 a 더하기 b를 내가 소거해 주시면은 2루트 ab는 0 이상, ab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0 이상이죠? 등호 조건은 그럼 뭐겠어? ab가 0. 그러니까 둘 중 하나가 0이면 등호 조건이겠지. 그치. 우리 이제 그거 말할 수 있으면 돼. 안 써도 되니까. 알겠죠? 그런 식으로 부등식 증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3-2번 여러분 네모 안에 한을 한번 써봅시다. 같이. 절대값 a-b가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보다 크거나 같다는 증명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절대값 a가 더 크다고 합시다. 자, 제곱했어요. 그럼 첫 번째, 절대값 a-b를 제곱을 했어. 그럼 봐봐. 내가 절대값을 제곱한 거나 그냥 제곱한 거는 똑같다 했죠? 그러면 난 절대값 그냥 빼버리고 a-b를 제곱을 해봐. 그게 바로 가예요. 그럼 가는 뭐 나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나오죠? 그리고 뒤에 제곱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a제곱하고 더하기 b제곱은 서로 없어지겠지. 대신 가운데 있는 2ab랑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2 절대값 ab는 서로 빼야 돼요. 그럼 나는 2로 묶었어. 2로 묶어주면은 뭐 빼기 ab예요? 절대값 AB. 절대값 AB. ab, 그죠? 절대값 ab 빼기 ab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절대값에서 뭐를 빼겠대. 그지? 요거 있잖아, 8번. 이거에 의해서 항상 몇 이상이다? 0 이상이 돼야 되겠지? 다의 부등호 방향은 더 크거나 같다. 그쵸? 왼쪽이 더 크다. 그걸로 써야 돼요. 그래서 쭈르륵 써보시고 1번과 2번에 의해서 단 등호는 절대값 A는 절대값 B 이상이고 언제 성립한다? 우리가 위에서 썼던 등호 조건이 뭐였어요? 이거잖아. 절대값 AB가 AB보다 크거나 같을 때 등호 조건이 뭐였어? AB가. A가 0보다 같거나 클 때. 그치. AB가 0보다 같거나 클 때. 그래서 라는 그렇게 쓰면 돼요. AB는 0 이상. 이해됐죠? 네, 그렇게까지 내가 추르륵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산술기하랑 코시-슈바르츠 쓰는 거 얘기해 볼게요. 자, 필수예제 4번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숫자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4- 필수예제 4의 1번을 볼게요. x, y는 2일 때 3x 더하기 4y의 최소를 구해보래. 자, 산술기하는 보통 뭐냐면 내가 합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곱을 이용할 수 있어. 합은 최소값을 구할 수 있고 곱은 최대값을 구할 수 있어요. 합은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요. 아,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산술기하다. 그러면 그냥 더해봐. 3x 더하기 4y. 근데 원래 2로 나눠줘야죠. 2로 나눠준 값이 루트 a보다 크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냥 양변에 2를 곱해서 3x 더하기 4y는 2루트 뭐보다 크다고 해야 할까? 2이 곱한 거. 몇 xy야? 3x랑 4y는? 12. 그치. 이렇게.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xy는? 2. 그지? 그럼 여기 루트 24네? 루트 24 약분해 주시면 몇 나와요?
2루트 6인가요? 그죠? 2 곱하기 2루트 6이니까 얘는 몇이에요? 4루트 6이 되겠죠. 맞아? 이해되지? xy는 2래. xy는 2를 만족시키니까 일부러 우리는 이거를 쓸 수 있게끔 여기에 만든 거야. 이해됐어요? 얘를 쓸 수 있게끔 조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산수기하 썼으면 항상 등호 조건 필요하다고 했어요. 등호 조건은 언제 성립할까요? 뭐랑 뭐랑 같을 때? 두 수가 같을 때. 여기서 이 두 수는 누구랑 누구였어? 3x와 4y죠. 그러면 3x랑 4y가 뭘로 같아야 돼요? 둘을 더했는데 4루트 6이 나왔대? 둘을 더했는데 4루트 6이 나왔대. 근데 둘은 같은 수야. 요수로 같아야 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x는 3분의 2루트 6이고 y는 4분의 2루트 6이면 된다는 거야. 이해됐지? 응. 이럴 때 산수기하도 쓰고요. 4-2번처럼 합이 주어져 있는데 곱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을 때도 씁니다. x 더하기 9y는 12. 그때 x, y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이번에는 곱의 최대를 구하고 싶어. 그거도 산술기하야. 자, 그럼 우리 합으로부터 써요. 합 x 더하기 9y는 12죠? 근데 x 더하기 9y에 대한 산술기하는 2루트 두 개 곱한 거 몇 xy? 그렇지. 그럼 나는 xy는 몰라. 하지만 루트 9 나오니까 여기는 6 루트 xy죠. 그래서 양변에 6을 나눠주면은 2가 루트 xy 이상이 돼요. 그럼 이거 제곱해줘도 괜찮죠? 네, 제곱해주면 뭐가 나와요? xy는 최대 4가 나온다. 그래서 얘는 최대값이 몇이에요? 4예요. 그럼 등호 조건 뭘까요? 자, 등호 조건. X 9y. 그렇지. x는 9y. 근데 몇으로 같아야 돼? 둘이 합쳐서 몇이 돼야 하는데? 10. 그러니까 몇으로 같으면 돼요? 6. 6으로 같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x는 6, y는 9분의 6, 3분의 2. 이해됐죠? 그래서 산술기하를 쭈르륵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3번하고 4-4번 해보세요. 3, 4번입니다. 4x. 그치. x 플러스 3. 아, 얘랑 얘가 아니야. 우리가 누구랑 쓴 거야? 얘랑? 그치, 얘랑 쓴 거야. 맞아요? 네, 그래서 4x 플러스 3이 x 플러스 3분의 1과 같아야 됩니다. 몇으로? 얘네 둘만 한 산술기하 결과가 몇 나왔어요? 2루트 4가 몇이었죠? 4였죠. 그럼 얘네 둘은 각각 2였죠. 그럼 얘가 2가 되려면은 x는 몇이 되어야 돼요? 2분의 1, 3 빼요? 아, x는 마이너스 2분의 5.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야 우리가 최소값을 구할 수 있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식변형을 어떻게 하자? 자, 곱셈 형태는 복잡한 식은 전개하자. 그리고 식에서 뭔가 없을 때는, 뭔가 부족할 때는 곱해서 약분이 되도록. 얘를 잘 생각해줘요. 약분이 되도록. 그래서 숫자를 더하고 빼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두 개 할게요. 5-1하고 5-2 봅시다. 5-1, 5-2.
그래서 이거 잘 보시고 제곱 더하기 제곱이랑 제곱 더하기 제곱 즉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얘는 합과 곱의 관계가 전혀 아니고 2차식과 2차식이 주어져 있으면은 내가 1차식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으면 코시-슈바르츠를 쓰는 거예요. 알겠죠? 예를 들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x 더하기 y예요. 얘는 몇 차식? 2차식, 얘는 몇 차식? 1차식. 그럴 때 코시를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쓰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3이 있으니까 내가 x제곱과 y제곱 앞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해서 여기를 그냥 1x 더하기 1y로 바꾸고 싶은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 앞에 써지는 개수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에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어떻게 맞춰주는 거냐면 제곱이 아닙니다. 얘랑 얘를 곱해서 요거의 제곱 형태가 되면 돼요. 얘랑 얘랑 곱해서 요거의 제곱 형태면 돼요. 그러면 쌤이 물어볼게. 얘가 만약에 3x 더하기 y를 구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는 숫자가 몇 더하기 몇으로 바뀌어줘야 돼요? 9 더하기 1. 그렇죠.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는 x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주어졌어요. 그럼 이제는 몇 더하기 몇으로 바꿔줘야 돼요? 1하고 1. 아니에요. 얘랑 얘를 곱해서 3x의 제곱이 돼야 돼. 3하고 그렇지. 3하고 여기는 여전히 1이죠. 알겠지? 얘랑 얘랑 곱해서 요놈의 제곱이 되도록 숫자를 바꿔주는 게 A, B 역할이다. 이게 조금 어렵다. 필수예제 6번 같이 볼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5이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5니까 자 여기다가 5 넣고 이거 봐. 5 넣고 45 넣고 AX 더하기 BY는 5 곱하기 45는 225 제곱해서 225는 15 그죠? 그래서 X 더하기 Y 최대값은 15 5-2번 쌤이 말한 거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몇일 때? 2, 10일 때 2x 더하기 4y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했어요. 어떻게 해? 야, a제곱 더하기 b제곱 일단 냅두고 여기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쓰고 얘는 우리가 원하는 2x 더하기 4y의 거듭제곱이 나와야지. 그러면은 쌤이 말했던 대로 여기랑 얘를 곱해서 요 놈의 제곱이 돼야 돼. 몇 더해줘야 돼? 여기랑 얘를 곱해서 요 놈의 제곱이 돼야 돼. 몇? 그러면 돼요. 그럼 4 더하기 16은 여기 몇이죠? 20. 근데 x제곱 더하기 y제곱도 몇이었죠? 20. 20 곱하기 20이 얘 제곱이 돼야 되네요. 그냥 루트 씌워주면 얘는 몇이다? 20이었다. 됐지? 두고 조건까지 내가 만족을 시켜줘야 돼요. a분의 x는 b분의 y. 자, 6-1번에 두 문제 해봅시다. 1, 2번. 6-1번에 1, 2번. 한술기하든 코시-슈바르츠를 이용하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7번을 같이 볼게요. 우리는 저 줄을 모두 사용해서 직사각형 모양의 밭을 만들고 4개의 직사각형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밭의 전체 넓이가 최대일 때 가로 세로를 구하시오 했습니다. 자, 뭔 문제냐면은 어쨌든 우리는 세로줄은 총 몇 개 놔야 돼? 5개 놔야 돼. 그 다음에 가로줄 몇 개 놔야 돼? 2개 놔야 돼. 그지? 근데 우리한테 쓸 줄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가정할 거냐면은 가로의 길이는 x, 세로의 길이는 y라고 가정할 거야. 그러면은 가로는 몇 번 넣어야 돼? 2번 넣어야겠죠. 세로는 몇 번 넣어야 돼? 5번 넣어야겠죠. 그래서 총 쓸 수 있는 줄의 길이는 몇? 800m래요.
이거 일 때 뭐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땅의 넓이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땅 넓이는 그냥 뭔데? 문자로 표현해주면 x 곱하기 y잖아. 맞아? 그냥 이거 전체 땅 x, y의 최대를 구하고 싶대. 자, 이거 산술기하야? 호시슈바르츠야? 호시슈바르츠. 아니요. 얘도 1차식이고 얘도 1차식이잖아. 이거 반대로 생각해야지. 이거는 합이고 얘는 곱이라고 생각해야죠. 합과 곱이 있으면은 항상 산술기합니다. 그지? 자, 곱의 최대값 구했잖아. 요거야, 요거. 그지? 자, 그러면 이거 써봐. 2x 더하기 5y는 800인데 내가 산술기하를 써보니까 2루트 둘이 곱해주면 몇 xy? 10x. 그러면 이거 양변 그냥 제곱해. 2 나눠주고 2 나눠줘 400. 자, 제곱했어. 16만은 10xy 됐죠? 그러면은 나눠주면은 xy의 최대값은 몇 나왔어요? 그렇죠. 넓이는 16,000제곱미터예요. 근데 최대값 말고 우리는 그럼 x랑 y가 몇일 때 등호 조건 따져보자. 자, 등호 조건은 몇일까? 자, 누구랑 산술기 썼다고? 2x하고 그러면은 걔네들이 더해서 800이 나왔다는 거는 둘이 몇으로 같아야 돼? 400. 그렇지. 그래서 x는 몇이고 200m짜리, y는 몇이고 80m가 있으면은 16,000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최대일 때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 각각 구하시오니까 이때는 내가 등호 조건까지 써서 문제를 푸는 거다. 자, 그러면 7-1번 하나만 해봅시다. 하나. 그렇죠. 25가 나옵니다. 자, 이 문제를 그래서 식으로 내가 써야 된다.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일상생활의 문제를 식으로 표현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해결은 어차피 컴퓨터가 할 거야. 우리 식만 세우면 돼. 그 컴퓨터 입력해주면 돼. 그게 인간이 할 역할이야. 아무리 AI가 발전했어도 AI가 이 상황 보고 식을 작성하기는 아직 멀었습니다. 계산을 빨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어떻게 할 거야? 가로의 길이 x, 세로의 길이 y라고 무조건 가정해요. 그러면은 삼각형, 직각삼각형 조건에 의해서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항상 몇이에요? 100이죠? 누가 10이야? 제곱이잖아. 아하? 그러면 나는 넓이가 뭐가 되도록 하래? 최대가 되도록 하래. 그래서 문제는 x, y의 최대를 구하는 거야. 자, 이건 2차식이고 이건 1차식이긴 하지만 내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그냥 산술기에 써볼까? 그럼 뭐 나와? 2루트 x제곱 y제곱 나오죠. 여기 루트랑 제곱이니까 없어져서 뭐가 나와요? 그냥 2xy가 나와요. 맞아? x제곱 더하기 y제곱 몇이었어? 100이었거든. 100이 2xy네. xy는 몇이에요? 50이죠. 자, 이건 직각삼각형이니까 우리는 2분의 1 xy의 최대값 구해야 되지? 그지? 그래서 넓이 2분의 1 xy는 몇이다? 25가 최대다. 자, 등호 조건. 그럼 x랑 y가 몇일 때 등호 조건이에요? 자, x제곱과 y제곱이 각각 몇 나왔어? 둘이 합쳐서 100 나왔잖아. 그럼 x제곱도 몇이고 50. y제곱도 몇이고 50. 그러면 둘 다 5루트 2로 같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등호 조건이고. 그래서 이거 물어볼 수 있으니까 내가 이거까지는 해볼 수 있어야 된다. 자, 연습 문제 해보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는 뒤에 그냥 길지? 요거는 1번 해보시고요.
다음에 뒷페이지 넘겨서 4번 그 다음에 11번 그 다음에 13번까지 합시다. 1, 4, 11, 13 네 문제만